2015년에도 보면 여기서 물론 밑꼬리는 내려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세이브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브하고 여기도 세이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딱 닿았어요. 두 번이나. 그것도 쌍바닥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코로나 때 이 엄청난 하락을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는 거의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닥이 3,883달러인데 여기 200주 이동평균선이 한 5,500달러 정도. 이제 26년 나올 차례죠. 네,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때 6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 오른 거잖아요. 이제 26년 나올 차례죠.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12일 오전 11시 48분입니다. 82,000달러부터 급하게 좀 빠졌죠. 그리고 59,000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아주 약간, 뭐 많이는 아닙니다. 아주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벌써부터 저항선에 걸렸어요. 여기 저항선이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들을 연결한 거거든요. 여기 저항선, 여기 또 저항이 이렇게 막고 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고비는 64,000을 뚫어내냐, 65K를 넘어서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도 못 넘어서면 다시 또 빠져서 59,000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뭐 그렇게 환호할 정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피는 장난 아니잖아요.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고 뭐 장난 아니던데 갭 상승 장난 아니대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죠. 이번 주말에는 유럽에서 이란이랑 합의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동안 많이 속아가지고 믿지는 않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식은 좀 빵긋빵긋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반도체 쪽이 엄청 올랐죠. 뭐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오르기 전에 좀 더 샀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저는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분할 매수 꾸준히 할 계획이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뭐 이건 예견됐던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고래통공부 시황방송도 했었는데 마이크론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잖아요. 마이크론이 거의 뭐 한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 보고 오늘 얘네들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고 뭐 디램도 뭐 워낙 많이 올랐어요. 13%나 올랐잖아요. 안 오를 수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날아가니까 당연히 코스피 엄청 오르겠죠. 코스피도 무려 지수가 8% 올라서 8,000포인트를 다시 훌쩍 넘어섰습니다. 8,300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마이크론이 곧 있으면 뭐 실적 발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쪽은 뭐 2027년엔 모르겠지만 내년 주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올해는 계속 좀 잘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분할 매수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분위기는 이런데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남들은 뭐 최고가 깨냐 마냐, 뭐 10배 오르냐 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맨날 바닥이 어디냐, 뭐 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 되게 재미가 없을 수 있죠. 네, 하지만 비트코인도 좋았던 시절은 있습니다. 반도체도 디램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힘든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되게 활발하게 트위터 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요 빨간 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빨간 선. 20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요게 좀 되게 중요한 지표로 요즘에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무빙 에버리지, SMA라고도 하고 단순 이동평균이죠. 무빙 에버리지 해서 이동평균선인데요. 200주라서 요땐 없습니다. 200주면 4년 되잖아요. 4년 평균선이 나왔을 때부터 가늠이 되거든요. 2014년에 쭉 올랐다가 2015년에 엄청 빠졌죠. 여기 보면 이게 바닥 지표가 되어줍니다. 2022년만 빼고는 항상 이게 바닥이 되게 잘 맞았거든요. 2015년에도 보면 여기서 물론 밑꼬리는 내려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세이브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브하고 여기도 세이브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봐서 2015년에도 깨지지 않고 아주 잘 갔죠. 바닥 지표로 손색이 없습니다. 2017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요. 2018년, 19년에
큰 하락이 있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요 정도면 바닥으로 여겼을 것 같은데 200주 이동평균선하고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서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딱 닿았어요. 2번이나 그것도 쌍바닥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바닥 지표로 보기에 2018년, 19년에도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잘 맞죠? 네, 너무 잘 맞아서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때인데요. 이것도 너무 잘 맞아요. 코로나 때 이 엄청난 하락을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는 거의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200주 이동평균선. 코로나 때 크게 빠지면서 아래 끝은 좀 많이 빠졌죠.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주 이동 평균선이 거의 바닥인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 2주 만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200주 이동 평균선 닿았을 때 매수하는 게 결코 나쁜 전략이 아니죠. 거의 최저점입니다. 바닥이 3,883달러인데 여기 200주 이동 평균선이 한 5,500달러 정도. 물론 차이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때 6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 오른 거잖아요. 200주 이동 평균선에서 사면 찐 바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밑꼬리 정도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매수했을 때 거의 바닥에 가까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가 딱 한 번 틀렸어요. 딱 한 번. 200주 이동 평균선에서 이렇게 뚫고 내려간 거는 요때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2022년이 정말 순환의 해였습니다. 요때가 루나 사태고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때가 FTX 사태입니다.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빠졌고요. 거의 뭐 처음이라고 봐도 돼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걸로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한 번 더 빠졌죠. 그리고 FTX라는 거래소가 망하면서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요 기간을 한번 찍어 볼게요. 대략 뭐 거의 1년 가까이죠. 200주 이동 평균선 밑에서 8개월 정도 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되게 긴 시간이죠. 20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진 적도 없었는데 이땐 되게 길게 머물렀어요. 이땐 한번 세이브 해주고 여기도 한 2달 정도 밑에 머물렀었죠. 20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었던 거는 2022년, 23년 이때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찐 바닥은 아니죠. 여기가 찐 바닥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가 24,000원이거든요. 24K. 여기는 28K고요. 여기는 여기도 28K 정도 되네요. 28,000달러. 이때 28,000달러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 그게 안 좋은 가격인가요? 그리고 얘 밑으로 내려갔을 때 계속 분할해서 매수를 했다고 치면 오르든 떨어지든 분할 매수했다고 치면 대략 한 26K? 뭐 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많이 매수할 수 있으니까 26,000달러에 샀다고 치면 작년도 고점이 126,000달러였잖아요. 비트코인 하나만 샀어도 요게 뭐 한 3, 4천만 원 되니까 거의 한 4, 5배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찐 바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면 바닥 신호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네,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22년, 23년 나왔으니까 이제 26년 나올 차례죠. 네,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6만 달러까지 빠진 다음에 닿지도 않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 근처에 안 왔죠. 근데 이번엔 200주 이동평균선에 밑꼬리는 내려왔고 몸통은 지금 딱 세이브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이 바닥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지나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2022년, 23년처럼 물론 밑으로 좀 빠질 수도 있지 않냐 맞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샀다고 해서 나쁜 가격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에 사는 건 모르겠지만 바닥권에서 20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모아가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비트코인 많이 있으시면 뭐 굳이 더 매수하실 필요 없는데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네, 여기 과매도죠. RSI가 주봉으로 봤을 때 26까지 빠졌습니다. 엄청 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점은 더 많이 내려갔는데 RSI는 올라갔죠. 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이거는 큰 추세 전환을 의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해서 바로 추세 전환돼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거의 바닥 신호가 정확했네요. 2022년에는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도 요때 보시면 과매도 나왔죠. 주봉으로 봤을 때. 요때도 25, 지금이랑 비슷한 RSI 수치입니다. 주봉으로 과매도는 거의 안 나와요. 4년에 한 번쯤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은 더 많이 내려갔고 RSI는 올라갔죠. 여기서 매수했다면 2022년에는 최저점 매수였어요.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200주 이동 평균선에 닿으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왔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좀 매우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어저께도 많이 샀고 오늘도 꽤 많이 샀거든요.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사실 제 눈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딱 하나만 마음에 걸려요. 여기가 좋은 자리인 이유 두 가지는 200주 이동 평균선에서 세이브가 됐다. 지지선 맞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죠. 바닥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거든요. 네, 반대로 3번은 사이클 관점에서는 아직은 더 빠질 여지가 있어요. 그게 좀 부담입니다. 사이클 관점에서는 아직도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더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몰빵할 자리는 아닌데 분할해서 매수하기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이게 프랭크라는 분이 이분이 쓴 글이거든요. 이거는 메이어 멀티플 G스코어 뭐 요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맨 바닥에 200주 이동평균선인 것 같아요. 바닥에 뭐 요 정도? 네, 여기가 200주 이동평균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딱 닿아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아닐 수 있는데 뭐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 선이 정확하게 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 지금 바닥까지 G스코어로 봤을 때 거의 마이너스 2 근처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한 하위 한 10% 이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쯤 되면 요게 0.4772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 이내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통계 배우신 분들 아실 텐데 이게 정규 분포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Z값으로 마이너스 2인 지점 요 넓이가 0.4772 뭐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 넓이는 0.0228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위 그럼 한 5% 이내에 드는 지금 아주 가격이 싸다는 뜻이죠. 지금 정확하게 딱 바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위 5% 안에 드는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정확하게 짚어서 매수하는 건 힘들지만 여기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Z값이 마이너스 1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럼 요때 매수하면 아주 좋은 자리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바닥 구간 전체 홀 비트코인 바텀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요 구간마다 매수하면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buy the whole bottom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드린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바닥을 한 번에 맞춰가지고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욕심입니다. 그래도 분할 매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일로 잡을게요. 우리 그 300 프로젝트도 이제 한 반 거의 다 왔거든요. 한 40% 온 것 같아요. 그쵸? 한 120일 됐나요? 그러면 앞으로 한 180일 정도, 6개월 정도 추가로 매수하면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바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멘탈 관리 차원에서 지금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을 때마다 지금 보면 되게 기회가 많잖아요. 2019년 때, 요때 되게 좋았죠. 2020년에 코로나 때 2022년 요때는 아까 200선 밑으로 좀 빠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지금 되게 좋은 자리죠 사실. 하지만 철저히 소외받고 있죠. 코스피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막 하는데 우리는 비트코인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괴리감이 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메모리라고 해서 D램이라고 해서 뭐 계속 상승만 있겠습니까? 최근에도 좀 빠지긴 했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변동성을 견디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빠진 거 바닥까지 했을 때 한 30 좀 안 되게 빠졌거든요.
속스도 그 정도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물론 비트코인은 빠진 상태에서 또 빠졌으니까 훨씬 더 아픈 거긴 한데, 비트코인보다 적게 빠지긴 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빠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되게 역사가 깁니다. 보시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부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것도 비트코인 투자하시듯이 그렇게 좀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하시고, 매도도 가능하면 분할 매도 하시고, 대부분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게 투자하기에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막 67% 빠지고 그랬잖아요. 네, 여긴 한 2016년도쯤 된 것 같은데 이때도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이랑 좀 지금 비트코인 빠진 거랑 비슷하네요. 28% 정도 흘러내렸죠. 그리고 코로나 때 물론 비트코인 훨씬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반도체 지수도 역시 많이 빠져서 한 4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뭐 계속 매수해서 오래 가져가면 무조건 돈 벌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때는 또 반토막 났잖아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든 상품이 다 그렇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 초에만 해도 금이 열풍이었거든요. 금 장난 아니었잖아요. 금 투자 이야기 요새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디램에 밀려가지고 요새 누가 금 이야기 하던가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금에 다들 관심이 이제 식었잖아요. 그 전에는 엄청나게 오르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필요하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횡보한다고 치면 분할해서 매수하면 또 다음번에 금이 올라간 타이밍이 오면 그때 돈을 벌게 되겠죠. 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서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혹은 조금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 뭐 이런 데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몰빵을 합니다. 몰빵을 했다가 여기서 팔면 너무 좋은데 팔 수가 없죠. 뭐 이게 뭐 얼마나 올랐다고 팔아요. 앞으로 인제 한참 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물리게 되는 이 과정의 연속일 수밖에 없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상승주에 투자를 하면 이건 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좀 거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꼭대기부터 분할 매수를 하거나 꼭대기부터 분할 매수하면 금을 샀어도 나쁘지 않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다고 쳐보세요. 평단이 한 이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해서 매수하면 자산 규모가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요게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저는 해시레이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해시 지표를 좀 체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해시를 체크하는 이유는 채굴자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대체로 채굴자분들이 보는 시장의 뷰가 맞을 때가 많거든요. 본인들의 뭐 생업이 달린 거니까 요걸 참고하면 여러모로 보탬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121선 밑으로 떨어지고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시레이트가 계속 오르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해시가 떨어지고 있다. 즉 채굴자들이 단가가 안 나온다고 여겨서 전기를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쟁이 상당히 덜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이거는 3년, 최근 3년의 해시레이트 모습입니다. 확연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 한 1년만 놓고 봐도 계속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요때 빼고는. 요때는 기억나세요? 8만 달러에서 6만 달러대로 빠졌던 뭐 그런 타이밍인데 이때는 뭐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죠. 이때를 제외하고 그리고 요때 빠졌기 때문에 바이 시그널이 여기서 떴던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깔아 앉은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려간 다음에 그다음 다시 올라가면서 정상을 회복할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해시레이트 많이 떨어졌는데 바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그 다음에 뒤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이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새 이거 얘기 많이 나오죠. Supply in Profit. 그러니까 프라핏이나
아니면 로스 같은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제까지는 대부분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세하냐 프라핏은 수익 중이고요. 로스는 손실 중인 건데 수익 중이 이제까지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약 93% 기간 동안 93%면요. 대략 1년에 한 12일? 네, 요거 빼고는 전부 다 수익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년에서 손실 보고 있는 게 한 12일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날들이 다 수익 중이라는 얘기죠. 그게 보통인데, 요 차트를 보시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익 중이잖아요. 이렇게 수익 중인 게 대부분인데 몇 번에 이게 피크가 있습니다. 요때 있고요.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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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연도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한 2011년쯤 되고 15년쯤 되고 여기가 19년이고요. 여기가 한 23년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2027년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되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거의 바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직관적이고. 저는 이렇게 직관적인 차트가 온체인 데이터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보기도 편하고. 근데 지금은 되게 안 좋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의 현 시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비트코인 지금 가격도 막 조정받고 살짝 반등해서 뭐 너무 기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낮지 않잖아요.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한 7만 3천 달러대 뭐 요 정도 됐었는데 순식간에 훅 하고 빠졌죠. 근데 그게 조만간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점이죠, 사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해시리본이 또 뜰 것 같아요. 바이 시그널이 이번에 한 3번 정도 뜨는 거죠. 뜰 거면 좀 빨리 떴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긴 한데 얘가 이쪽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여기서 바이 시그널 이렇게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때가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무튼 지금은 현재는 200주 이동 평균선에 딱 매달려 있다. 그래서 200주 이동 평균선은 2022년, 23년 이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닥을 잘 지켜줬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의의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채팅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요. 네, 축구 0대 0이죠. 그냥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어피트 기준 9,000 언더가면 풀 매수. 어피트에서 9,500 가려면 5만 달러 근처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수학 전공까지 필요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 차트 본 지 오래됐으니까 잠깐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좀 이건 좀 좋은 거라 그래야 되나,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게 여기가 과매도가 안 나왔어요. 31이거든요. 여기 숫자 잘 보세요. RSI로 봤을 때 여기가 31입니다. 30 밑으로 떨어져야 과매도거든요. 그래서 저점은 갱신이 됐지만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진 않았다. 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더리움은 요 근처까지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385달러 나오죠. 요 정도 근처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뭐 반등할 수도 있죠.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보다는 조금쯤 더 빠질 가능성이 아직은 꽤 높습니다. 사이클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빠졌을 때 크게 아플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고요. 이더리움은 꼭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비중을 좀 작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뭐 또 이더리움 얘기 나오면 같이 다니는 녀석이 있잖아요. 네, 비트마인인데요. 뭐 주가가 너무 참혹해가지고 사실 주식을 비트마인 사면은 잘 안 보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비트마인이 없습니다만
되게 재미없죠. 이런 게 진짜 재미없는 거죠. 잘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특히나 되게 못 오르니까, 요런 거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제일 아쉬운 게, 여기서 상다가 안 걸렸다는 거?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워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상승 다이버스가 걸렸으면 좋았는데 RSI 때문에 좀 못 걸렸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꼭대기 모르죠. 양자컴에 비트코인 박살나면 전량 매도하실 건가요? 아니 저는 업비트에 뒀으니까 전량 매도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양자컴에 박살이 나면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에 엄청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싸게 줍줍할 수 있으면 100만 원어치만 상식적으로 더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 대량 매도만 없으면 큰 하락은 없을 텐데요. 네, 그거 말고도 하락 요인은 사실 꽤 많죠. ETF 자금이 유출되는 것도 나쁜 영향 중에 하나고, 아직은 좀 투심이 살아나지가 않았습니다. 투심이 살아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 2배는 저는 완전 비추하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다시 매수를 시작했죠.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32개. 제가 느끼기엔 되게 소량인데, 아니 84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 회사에서 32개 팔았다고 그게 큰일 난 것처럼 다들 난리를 많이 치는데, 저는 그건 너무 좀 과잉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6월 8일에 1550개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1550개. 개당 한 1억 정도로 보면 한 1,500억어치 매수를 한 거잖아요. 32억 팔고 1,500억 매수했으면 그 정도면 할 도리는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스트래티지 걱정은 할 필요가 없긴 한데, 레버리지를 쓰는 건 극도로 위험하니까 좀 참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